반갑습니다. 이시우입니다. 국내 증시 전일 이제 뉴욕 증시의 이제 하락과 함께 하락으로다가 출발했던 국내 증시가 다행스럽게도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미국의 16번째로 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그다음에 스위스 CS 은행의 위기설 등 여러 가지 은행권에서 좀 안 좋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뉴욕 증시와 그리고 유럽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다우 증시와 니케이 증시, 독일 증시 등 유럽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뉴욕 증시 역시도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면서 국내 증시 장 초반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오후 들어서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서 약보합권까지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좀 올라오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은행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실리콘밸리 은행의 하락이 이제 전체적으로 은행권주들의 하락으로 연쇄적으로 이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은행권주, 금융주는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해당 나라 스위스라든가 미국에서도 바로바로 대응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당 이슈 악재는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전일 이제 큰 폭의 이번 주 들어서 큰 폭의 하락으로다가 이틀 연속 진행이 되다가 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1% 이상의 하락을 보이다가 일정 지지 보이면서 2350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앞에서 지켜줬던 2400선이 무너지면서 그 이후에 다소 횡보하는 흐름으로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2350선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탈 흐름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번 주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여기에서 지지받고 2400선 위로 올라오게 될 경우 다시 반등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60선까지 위태위태했었습니다. 위태롭다가 어제와 그 다음에 오늘 날짜로 어느 정도는 지지받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역시 800선을 다시 재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반등 흐름으로 상승하면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지 등을 갖다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하락 이후에 횡보하는 흐름으로 당분간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다행스럽게도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어느 정도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등 2차전지 관련주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200조 이상의 이제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는 반도체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SFA 반도체라든가 제주 반도체 등 이제 중소형 반도체 쪽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과 그다음에 LG화학 등 2차전지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제약바이오 쪽에도 그래도 차별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현대차나 기아 등 이제 자동차 관련 사업은 약보합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큰 상승을 보였지만 적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흐름이 약간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쪽도 그래도
조금은 강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반면 HLB 같은 경우는 다소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과 그다음에 펄어비스 게임주들은 조금 다소 약세로다가 진행이 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등 흐름으로 아직 전환이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추가 조정 혹은 추가적인 반등으로 지수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여부에 보고서 판단을 한 다음에 매수 타점이나 이제 손절 타점, 매도 타점 등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예, 해당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응 전략, 예, 노란톡방 오시면은 다 같이 교육해드리니까요. 예,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3989 이시우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번 확인하고 이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히든 종목 수익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아나 7%, 대원강업 8%, 그다음 하나제약 20% 해서 작년 12월 말에 공략을 해드리면서 전체 종목 수익으로다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프롬바이오, 그다음 DNC 미디어, 지앤원 에너지까지 해서 3일 날짜 이제 새해 첫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상승이 나오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 유지 중에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50%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부잣집 막내 도련님 이후에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 역시도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다 보니까 해당 종목 그다음에 뭐 포함되어서 뭐 대원 미디어 관련된 웹툰과 애니메이션 관련주들 역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TX 11%, 신스틸 31%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네이버 아직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큽니다. 일단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AI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같이 엮여 있고 4차 산업 엮여서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초입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면 눌림목 구간에서 한 번쯤 공략해보기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리파인 15%, K옥션 15%. K옥션 같은 경우는 STO 관련주 아직까지는 크게 이슈가 되진 못했는데 증권 토큰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을 갖다가 조각조각으로 분할로다가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코인 관련된 코인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증권사에서만 발행한 토큰이거든요. 역시 관련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SK텔레콤, 지금 시장 빠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위치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하락에도 플러스로도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현재 위치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x4 같은 경우는 매수하고 바로 이틀 만에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뒤에도 여러 번 공략을 해드렸죠. 그만큼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보이면은 다시 매수 타점, 그 다음에 고점으로다가 저항대 부딪히면 매도 타점 반복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신도기현 6.3%, LG전자 같은 경우도 해당 날짜 2월 14일에 공략을 해드렸고 공략 당시의 가격 대비해서 15%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역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만큼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러면 종목 계속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최근에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역시도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상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장이 빠지는 날에도
홀로 상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리고 유엔제 같은 경우 5%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해당 종목들 제외하고도 제가 금방 너무 많이 넘겼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혹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13%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오늘 또 다시 한 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항상 어떤 종목, 어떤 테마든지 가장 강한 호재가 정부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투자한다 등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 정책 관련돼서 반도체 최근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웅진 같은 경우는 4% 상승, IS동서 역시도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 포바이퍼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공략을 해드렸었고 유엔젤 역시도 한 번 더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메디앙스 15.3%, 그다음에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률이 높지 않아서 일단은 공략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이 안 났다. 한 종목은 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근데 좀 상승하다가 조금은 눌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곤 있지만 오늘도 플러스로다가 전환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치에는 이제 11.43% 방송 나가고 그러니까 방송 당일날 화요일날 바로 11%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권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정 중에 있지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이런 히든 종목 큰 최소한 저희가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10% 이상 많으면 40-5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히든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샵3989 이시우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QR 찍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입장 방법 한 번 더 확인하고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주식을 잘 모른다 아니면 진짜 나 혼자서 어떻게 주식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기초적인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귀에 딱지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래도 가장 처음에 먼저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영어를 하려면 알파벳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일본어를 알려면 기본적인 뭐 히타카나라든가 가타카나를 알아야 되듯이 똑같이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주식을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익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정말 나는 이런 기초적인 거는 다 이미 숙지가 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오시면 나머지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증권의 분석에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기본적 분석은 좋은 주식, 말 그대로 가치 투자 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보는 이 회사가 저평가이냐 혹은 고평가이냐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라든가 PBR, PER 등을 확인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말씀드린 대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언제 해야지 저점에 하고 언제야 고점에 할 수 있는지 이런 매매 타이밍을 판단을 하는 거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차트는 안 본다. 혹은 뭐 이동평균선 이런 것도 안 본다. 그냥 무조건 이 종목의 가치만 본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기본적 분석만 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거 없이 기본적 분석 없이 나는 차트만 보고 모든 걸 판단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만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 분석 없이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종목들이 특히나 3월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 있고 제출을 못하게 되면 뭐 상장 폐지까지 가는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없이 만약 기술적 분석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기본적 분석만 하고 기술적 분석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예, 당연히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저평가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종목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나오게 되면은 정말 좋은 종목이고 저평가 기간이에요. 이 위치에서도 그만큼 많이 저평가가 됐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구간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럼 자칫하다가 기본적 분석만 믿고 여기 위치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기간 조정이 보통 뭐 몇 개월까지 혹은 길면 몇 년까지 1, 2년이라도 걸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긴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하나만 보고서 뭐 기술적 분석만 보고 판단을 하던가 기본적 분석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둘 다 기본은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 분석에는 뭐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산업, 기업을 분석하는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질적 분석 같은 경우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뭐 정치, 사회 이슈 등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주가를 전망을 하는 거고요. 양적 분석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환율, 금리 등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걸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거다. 여기서 경제 분석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경제, 경기지표, 물가지표 등 뭐 최근에 CPI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경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PI 발표가 뭐 높게 나와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든가, 뭐 낮게 나와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제 분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경기 사이클, 진입 장벽, 수요와 공급 등을 판단하는 거, 업종을 말 그대로 판단하는 걸 산업 분석, 그다음에 기업은 재무제표, 사업구조, 시장 점유율 등을 이제 판단을 한다. 가장 먼저 일단 기업 분석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접근 방식 뒤에서 나오는데, 경제를 먼저 분석하고 산업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한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종목을 먼저 선별을 한 다음에 그 종목의 기업을 분석을 하고 산업,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뭐 정말 흐름이 좋은데, 그럼 이 종목의 재무제표라든가 성장성, 뭐 저평가 등을 분석을 하는 걸 기업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먼저 픽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보통은 단기적 관점으로 볼 때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기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업종, 그 다음에 이 종목을 갖다가 분석하겠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먼저 자기가 이제 예측을 하고 앞으로 경기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은 중장기적인 성향으로 많이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이랑 결론은 동일하거든요. 앞에서 이미 진행한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EPS와 EPS는 주당 순이익, 그 다음에 PER은 주가 수익 비율. 쉽게 EPS는 총 주식수로 당기 순이익을 나눴을 때, 그럼 한 주당 당기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주당 당기 순이익가 EPS로다가 다시 주가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
이 주가가 지금 몇 배 정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5배, 7배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7배가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당 순이익이 7배, 주당 순이익 비율이 7배 정도 돼 있다. 그래서 7배라고 해서 무조건 고평가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업종이랑 비교해서 보셔야지만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무조건 몇 배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면은 성장성이 큰 뭐 반도체라든가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등은 기본 이제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니까 업종이랑 같은 업종, 종목들이랑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PS랑 PBR 같은 경우는 EPS는 주당 순자산 가치, PBR은 주당 순자산 비율입니다. 그래서 BPS 총 발행 주식 수로 기업의 순자산을 나눴을 때 그러면 한 주당 얼마 정도라고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게 BPS. 그다음에 주당 순자산 가치 BPS로다가 다시 주가를 나누면 PBR이 나온다. 그래서 1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배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더 높으면은 고평가 1배보다 낮고 뭐 0.7배 이 정도면 저평가라고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업종이랑 같이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된다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히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기술적 분석. 이제 종목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그걸 갖다가 이제 타이밍을 잡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세 분석, 이동평균선, 저항선, 지지선이 있고 패턴 분석은 뭐 서양식 패턴도 있는데 보통 일본식 캔들을 말을 하고요. 그다음 지표 분석은 주가와 수급, 보조지표, 그러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 등 보조지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 이론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 뭐 일목균형표. 이거는 보통 이제 보조지표로 HTS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시면 되는데 계절주, 뭐 그다음에 뭐 계절과 이제 주가의 상관관계 등등 여러 가지 좀 이제 알아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조금 복잡하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 분석은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 하락하면 하락하려는 현상을 이용해서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하는 걸 추세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패턴 분석은 예를 들어서 뭐 캔들이 뭐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상승 반전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하락 반전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이용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예측을 해보는 거다. 어차피 캔들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표 분석은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될 수가 있다. 그냥 뭐냐면은 주가랑 거래량 수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이용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를 수치화해서 예측하는 거다. 그냥 똑같이 주가를 예측하는 건데 예측을 어떤 지표를 이용해서 예측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심리 분석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뭐 심리, 경제, 경기 동향, 자금 사정 등등이 있는데 정말 이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유가가 올라가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뭐 흥구석유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떨어졌을 때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뭐 코덱스 인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주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날이 봄이고 여름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는 계절주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등을 관계를 고려해서 주가를 예측해서 분석하는 걸 심리 분석이라고 한다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중에서 이동평균선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죠? 보게 되면 추세 분석. 상승하면 상승하려는 추세, 하락하려면 하락하는 추세를 이용한 걸 이제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동평균선은 추세 분석의 하나다.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장기, 중기, 단기 주가가 이제 정배열로다가 아래가 장기, 중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바른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정배열이라고 하고, 역배열은 거꾸로 위가 장기 이평선, 뭐 241선이라던가 121선 등이 위에 있고 아래 단기 5일에서 10일 이런 식으로 정배열을 그냥 뒤집은 게 역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아래에서 저항대로 이동평균선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이 적고 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 흐름에 제약이 있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이제 정배열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평선, 단기 혹은 중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야 할 건 정배열 종목들을 봐야겠죠. 당연히 역배열 종목을 보면은 그만큼 오래 걸리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있는데 역시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보통 매도 타이밍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이 중기나 혹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걸 골든크로스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눈으로 익히셔야 하고, 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제 차트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눈으로 익히셔서 웬만하면 이 아래 데드크로스와 역배열 종목은 피하고 정배열과 골든크로스 종목을 선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패턴 분석이었죠. 캔들은 패턴 분석.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캔들이 나왔을 때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상승 반전한다. 혹은 하락 반전한다. 이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상승 추세 유지, 그리고 하락 추세 유지, 이런 캔들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지되는 모습은 어차피 양봉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흐름이면은 대부분 유지가 되고, 하락 반전 역시도 음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면 하락 진행 유지형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보기 편하시게 상승 반전, 하락 반전 두 가지만 이제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상승 반전 같은 경우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횡보 혹은 작은 이렇게 언덕을 만든 다음에 다시 상승 추세로다가 전환되는 이 시점, 보통 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반전형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볼게요. 뭐 상승 삿바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샛별형, 십자샛별형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아래가 도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 장악형과 상승 장악 확인형, 요렇게를 많이 보거든요. 물론 나머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 십자성형에서 양봉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은 결론은 십자샛별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왜 여기서 이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상승이 추가적으로 되느냐 등을 갖다가 보시는 게 좀 이해가 쉽고, 이걸 갖다 솔직히 말하면 다 외우려면 외울 수야 있겠지만 실제 차트, 실전에서 이걸 과연 외운 걸 다 써먹을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못 써먹을 것 같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그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반대되는 모습 자체, 그러니까 십자샛별형의 정반대, 위에 도지가 생길 경우 십자석별형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지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쉽고 원리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눈으로만 일단 보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인터넷에만 이제 보시거나 아니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뭐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다 안내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일단 눈으로만 파악하고 이해하는 형식으로다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갭입니다. 갭은 솔직히 별 3개 이상 줄 수 있는 갭과 거래대금은 좀 저도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갭을 조금 개념을 잡으시는 게 좋다. 주가를 분석하는 도표에 나타나는 공간, 말 그대로 이제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공간을 띄워서 상승하냐 혹은 하락하느냐 이런 걸 갖다가 갭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강력한 재료, 호재일 경우는 상승갭, 네, 그 다음에 악재일 경우는 하락갭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런 갭들이 왜 생기는지까지는 알았잖아요. 그냥 호재, 악재가 나오거나 거래량 거래대금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전일 종가보다 높게 혹은 낮게 나타나는 경우를 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쉽게 주가가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보통 갭은 그냥 이거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보통 갭은 그냥 중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메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파갭,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 갭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게 왜 발생을 하느냐? 해당 종목에서 갑자기 전일 뭐 종가 공시로다가 뭐 예를 들어서 신약 임상 3상 뭐 성공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보통 시간외 혹은 시초가에 갑자기 전일 종가 대비해서 뭐 10% 이상 올라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돌파 갭인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물론 정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갭인 거지 무조건 여기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냥 보통 갭인 거고요. 정고점이랑 위치 한번 확인하셔서 이게 돌파 갭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혹은 횡보, 이제 돌파 갭이 나온 다음에 상승 혹은 횡보하다가 이 상승폭을 키우는 갭을 급진 갭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멸 갭까지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하락 때 돌파 갭과 급진 갭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수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서 이쪽은 보지 마시고 이쪽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굳이 저희가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까지 아직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돌파 갭이 나왔다라고 하면 매도 혹은 손절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니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똑같습니다. 상승할 때 돌파 갭은 정고점을 돌파할 때 나타나는 게 돌파 이제 하락 갭 같은 경우는 이런 급진 갭의 갭 부분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를 돌파 갭이라고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셀버스 AI 앞에서 여기와 여기서 돌파 갭, 급진 갭 이렇게 나오면서 상승,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진행이 됐다.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일단 끝이 났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기본적인 이런 교육 말고 나는 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싶다. 혹은 기법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아니면 보유 종목들이 궁금한 게 있다.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셔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샵3989 이시우라고 입력해 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입장 방법 한 번 더 확인하고 나머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메디앙스였고요.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났던 종목들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에코프로 HM 바로 정방송 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시초가부터 빨리 올랐거든요. 그래서 못 잡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히든 종목 이렇게 나갔다라고 노란 톡방에서 다 안내가 나갔고요. 이렇게 수익 인증 다 보내주셨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메디앙스 역시도 10% 이상의 상승, 그리고 한 번만 추천이 나간 공략을 해드린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번 공략 수익이 났고요. 바로 지난 방송에서 났던 거 2주 전 방송이구나. 2주 전 방송에선 여기서 공략해드리고 수익이 났다.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 20%, 그 다음에 수익 인증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130%가 넘었잖아요. 이런 종목들 저희 주력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력주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수익률을 이제 바라고 공략해드리는 종목이고요. 비중 자체도 30%짜리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30-40% 이상의 수익에 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역시나 에코프로 HN 말씀드리고 나서 이거는 방송에서도 정말 여러 번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하고 나서 상한가, 그 다음에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45%, 그냥 적게 수익 나신 분들도 이 정도까지는 수익권에 도달하셨고, 그 다음에 역시나 앞에서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까지 다 공략을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45% 이상,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가 가능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공략해드리는 종목들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도 25%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저희가 이제 최소한도 10% 이상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40% 이렇게 수익권 도달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표가들을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또 주력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 이상의 비중이 실린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수익이 났고 10% 이하짜리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뭐 SBS 콘텐츠 허브, 삼진, 그다음에 MBT 역시도 10%가 넘었었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익이 정말 쉽게 나느냐라고 하면은 큰 조정을 받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 여기에서 눌림목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적은 이제 솔직히 요만큼만 상승이 나와도 1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높은 위치냐? 아니죠. 떨어져도 여기서 떨어지면 아프지 여기서 떨어진다고 아프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조정받고 그냥 그대로 다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빠졌다가 가더라도 큰 수익 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10% 이상의 수익은 계속적으로 난다. 정말 쉽게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4x4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여러 번 방송에서도 2번 이상을 공략해드렸고, 노란톡방에서는 그 이상, 그다음에 K옥션 같은 경우도 15% 이상, 이렇게 종목들 자체가 최소한 10% 이상의 수익이 너무 쉽게 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다 같이 안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손절가 등도 문의 주시면 다 안내가 나가니까요. 이런 종목들 가져보고 싶다, 나도 수익 한번 이렇게 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그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대형주로 원하시는 대형주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 하나 2개 준비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히든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 제가 힌트를 조금 어렵게 드린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초성으로 드릴 때는 조금 쉽다, 너무 쉬워서 다 맞추신 분들도 계신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대기업, 시가 1조 원 이상의 대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기업인데 일단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종목은 원래는 방산주 그리고 철도 관련된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왜 다시 들고 왔느냐? 앞에서 이미 여러 번 큰 상승과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정말 반등이 딱 가능한 위치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밀려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앞에서 이제 방산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나라와 계약을 시도 중에 그 계약 자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이렇게 하락으로다가 반영이 됐고요. 다만 방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앞에서 이제 벌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1년이거든요. 1주년. 네. 그 당시 초기에 이런 급등을 보이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 저희 방산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솔직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이제 외국과의 거래가 가능한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그만큼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몇 천억, 몇 조 원의 규모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도 역시나 해외와 지금 해당 무기를 수출을 하는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협의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 단위가 넘는 거래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출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어딜 봐서 저평가 중이냐, 이만큼 올라갔던 종목인데 라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전환을 시도 중에 있고 최소한 여기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10% 가까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위치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네이버, 그다음에 LG전자, 에코프로 B&H 등의 종목들 정말 대형주임에도 쉽게 10% 이상의 수익권에 도달을 했잖아요. 물론 SK텔레콤 같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에 도달 못한 종목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공략해드린 위치 자체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흐름은 다소 조금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정확히 이제 지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주일 혹은 2주 내에는 그래도 수익권까지 도달을 하고 말씀드린 위치 조금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워낙 저점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10%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일단 철도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 중에 철도 관련주가 거의 없습니다. 몇 없고요. 그 다음에 현대 계열사다. 현대 계열사다. 철도 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제 노란톡방 오시면은 다 이제 매수 타점이라던가 손절가 잡아드리긴 하지만 좀 많은 분들이 매수 매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좀 쉽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1조 원 이상의 대형주이고 철도 그리고 현대그룹 계열사다 정도까지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대기업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2천억 정도의 중소형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종목을 갖다가 선별을 해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느냐? 앞에서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상승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하락이 이어졌느냐? 이 종목이 안 좋아서?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앞에서 어떤 호재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호재였느냐? 쌍용자동차 있잖아요. 쌍용차. 쌍용차 인수 관련된 이슈였는데 해당 그룹에서 쌍용차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내린 이유는 이제 인수를 하고 나니까 재료 자체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다만 최근에 거래량과 거래대금 포함해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정 구간 지금 현재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는 거쳤거든요. 거친 상태인데 해당 종목은 뭐 이런 쌍용차를 이미 인수했다라고 해서 해당 그룹에서 그것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호재가 굉장히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애플페이 많이 들어보셨죠? 애플페이가 지금 시중에 나오기 직전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사용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된 건 없지만 애플페이가 국내 상륙을 하게 되면 지금 쓰시는 뭐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파급력이 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뭐가 있냐 잘 살펴보면요. 결론은 이제 결제 시스템, 모바일 결제라던가 휴대폰 결제 혹은 PC 결제 등을 하는 결제 대행 업체들의 이제 상승세가 좀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예로 뭐 다날이란 종목도 있고 뭐 기타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해당 종목 역시도 이제 결제 대행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 역시도 애플페이 관련주로다가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항대에 부딪히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거래량과 거래대금 또한 지금 추세를 전환하는 초입 단계, 추세 전환 초입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잘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위험성은 보시게 되면 저점이 여기와 여기거든요. 그러면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한 번쯤은 추가 매수를 해서 가도 되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도 지금 현 위치도 워낙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PER, PBR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당 종목 이제 PBR과 PER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많이 다 알게 되면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하면 조금 주가에 영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종목은 이제 대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종목과 뒤에 종목 모두 다 최소한 10% 이상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두 종목 다 나도 한번 받고 싶다. 나도 최소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지금 장 안 좋다 안 좋다는데 저희 종목들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긴 하지만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989 눌러서 이시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한번 확인하면서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